퇴직금 1억. 누구에게는 평생 모은 피땀이자 누군가에게는 인생 이막의 씨앗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 동안 회사에 몸 바쳐 일하고 그 마지막 보상으로 1억 원이라는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든든했죠. 아, 이제는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런데 그 1억 원은 불과 3년 만에 제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은 제 퇴직금 1억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안에 담긴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62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35년 동안 출근 도장을 찍던 회사를 떠나는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며 꽃다발을 안겨줬죠. 통장에 찍힌 퇴직금 1억 원. 숫자만 봐도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그 돈을 보면서 아내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즐기자. 은퇴 첫 해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밥도 먹고 살아야지.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땐 몰랐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지출이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여행 경비, 식사비, 술자리 비용, 하루하루는 즐거웠지만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그때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치킨은 불황이 없다. 주변에서 다들 치킨집을 한다길래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평생 남의 회사만 다녔는데 이제 내 가게 하나쯤 있어야지. 그렇게 퇴직금 절반 5천만 원을 털어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개업 첫날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킨을 사가는 걸 보니 눈물이 빙 돌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는 생각보다 높았고 기름값과 재료비는 매달 올랐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있고 기름 냄새를 맡으며 고생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고작 20만 원 남짓. 아내는 이게 무슨 장사냐며 한숨을 쉬었죠. 결국 2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빚 몇 천만 원.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뿐이었죠. 가게 문 닫고 집에서 쉬고 있을 무렵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자금을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여보, 우리가 도와주자.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 결국 남은 퇴직금 절반도 아이들에게 흩어졌습니다. 딸은 그 돈으로 전세를 얻었고 아들은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며 그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습니다. 정작 나와 아내의 노후 자금은 그날 사라졌다는 걸요. 65세가 되던 해 허리가 망가졌습니다. 결국 큰 수술을 받았고 의료비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다지만 본인 부담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있었다면 조금은 덜 힘들었을 텐데 그 돈은 이미 제 손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연금 90만 원. 아내와 저 둘이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 관리비, 약값, 생활비 매달 적자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제게 물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자식들이 용돈 챙겨주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힘겹게 살아갑니다. 내 노후를 책임질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었죠. 이제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거나 공원 청소를 하면서요. 친구들 모임에선 자연스레 발길이 줄었습니다. 술값 한 번 내기조차 부담이 됐으니까요. 집에서 아내와 함께 TV를 보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30년을 일해 모은 돈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줄이야. 외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잘못 산 걸까? 아니면 누구나 겪는 건가?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살아내야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비참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돈은 다 사라졌어도 우리 둘은 남았잖아. 그 말에 또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퇴직금은 꿈을 위한 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었음을 자식에게, 친구에게, 꿈에게 나눠주고 나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한 돈은 남지 않았다는 걸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은퇴하면 가게 하나 차려야지, 퇴직금으로 자식 집이라도 보태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퇴직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내려놓으면 인생 후반전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노후 자금은 누구도 대신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내 자식도, 내 친구도,
내 회사도 아닙니다. 오직 나 스스로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1억 많아 보이지만 제게는 단 3년짜리 돈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1억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